자, 그러면 오늘의 기조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만화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今日の日が来るのは夢のようであります。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꿈과 같습니다. 韓国の学校を訪問するようになって10年余り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いつかこういう日が来て、韓国の全国の先生方と一緒に研究会ができる日を夢見ていました。 한국의 학교를 방문한 지 10여 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뵐 자리가 언젠가 오겠지 하고 今日の日が新しい韓国における学校改革の一歩となることを固く信じています。 한국에서 학교 개혁의 오늘이 제1스텝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このような歴史的な出発点にお招きいただいたイ所長さん、それから古くからの友人であるソン・ウジョンさん、それからこの会を準備していただいた方々に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 이러한 역사적인 장에 저를 불러주신 이광호 소장님 또 손은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時間も限られてますので、学びの共同体としての学校改革、事業の改革を通してどのように学校が変わっていけ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 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最初に簡単に押さえておきたいのが21世紀の社会と教育との関係であります。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이 사회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世紀の社会は非常に大きな転換を遂げておりまして、次の4つの課題を教育に求めています。 21세기의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전환을 경험하고 있어서 다음에 4가지 대응을 학교 교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第一の課題は知識基盤社会への対応でございます。 먼저 첫 번째 대응은 지식 기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韓国もそうですし日本もそうなのですが、これまでは物の生産と消費が中心、市場経済の中心をなす産業社会でありました。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상품의 생산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산업주의 사회였습니다. しかし現在の市場社会は情報、知識、それから対人サービスを中心として動いています。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現在私たちが学校と呼んでますものは全て産業主義社会ですね。19世紀から20世紀にかけて発展した産業主義社会を基盤としていました。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는 산업주의 사회 19세기에서 20세기에 형성된 산업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授業やカリキュラムを決めるときに私たちは教育の目標を決めますよね。それからその学習のプロセス、授業のプロセスを効率的に組織します。そして最後にテストで評価します。これはですね、産業主義大工場のアセンブリラインというんですが、流れ作業をそのまま教室に持ち込んだものです。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이나 교육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테스트로 검증하는 마치 대공장의 어셈블리 라인과 같은 그러한 공정을 거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そこでは目標の具体性と生産性、プロダクティビティとテストによる評価ということがセット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 거기서는 목표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このシステムがですね、20年ほど前から世界全体に変化し始めました。
그러나 이 시스템이 20년 전부터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後ほど紹介しますが、もはや、黒板を使って、前に先生が立って一列に子どもたちが並んでいる教室というのは欧米では博物館に入っています。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앞에 서 있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렬로 앉아 있는 그러한 교실은 유럽에서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新しい社会は新しい授業の形態と新しい学びの様式を求めています。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수업 형태, 새로운 배움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つ目は多文化共生の社会です。 두 번째는 다문화 공생 사회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韓国は非常に単一民族性の強い国でありますけれども、例えば日本も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が、現在日本においてはどのクラスにも2人か3人の外国籍の子供がいます。 한국은 굉장히 단일 민족성이 강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지금은 최소한 한 학급에 2~3명의 외국 아이들이 재적을 하고 있습니다. 学校によっては6割か7割が日本語を話せない子どもたちが通っています。 학교에 따라서는 60~70%의 아이들이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この傾向はですね、世界的傾向でありまして、どの国もですね、今後異文化が交流する、多民族が共生していくような社会になっていくことは必ず起こることであります。 이러한 다문화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 문화가 공생하고 또 교류하는 그러한 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それから3つ目はですね、格差リスク社会への対応です。 세 번째는 격차 및 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입니다.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る21世紀の社会というのは決して、幸福な事柄をもたらすだけではありません。 지구화가 진행된 21세기 사회는 결코 행복한 일들만이 있는 사회는 아니겠죠. 社会に参加できる人と社会に参加できずそこに寄生してしまう人との間に、ボーダーが引かれるという危険性があります。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과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고 기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日本の例を挙げますと、過去10年間に日本の貧困家庭は5倍に増えました。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0년 전에 비해서 빈곤층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貧富の格差が最も激しい国はアメリカとかあるいはメキシコとか言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とほとんど同じ状態に今日本はなりつつあります。 빈부 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멕시코와 같이 일본도 굉장히 격차가 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OECD の調査によればですね、日本の貧富の相対的貧困率といいますが、貧しい人たちの割合はですね、アメリカとほぼ同等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상대 빈곤율은 미국의 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大都市ですね、東京とか大阪では 30% の子どもたちが貧困家庭です。 대도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도시에서는 30%의 가정의 아이들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そのような家庭では家庭も崩壊してきますので、多くの子どもたちがですね、社会的、経済的、文化的貧困の中で苦しんでいます。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가정 붕괴 또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一体どのようにしてですね、一人残らず子どもたちが社会に参加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民主主義の社会を築くかということが重要な課題になっています。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회에 참가하는 21세기 사회를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つ目はですね、成熟した市民社会を建設する必要があります。 네 번째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これは世界中どの国もそうなんですが、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って国家の権力というのは非常に弱まっています。地方分権改革が進み、市民社会の中で、社会生活が営まれる領域が広がってきました。 이것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징후인데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의 권한은 적어지고 지방 분권화가 되며 시민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新しい社会において、問われなきゃいけないのは公共的なモラル、市民的なモラルの教育が重要です。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적인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それから相互に協力しケアし合う人間関係を築く必要があります。
그리고 서로 케어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それを失敗しますと、絶えずですね、人と人とが、裁判で争い合う訴訟社会ですね。それかもしくは、一人一人がですね、全部悩みを一人で抱え込んで精神的に潰れてしまう、つまりカウンセリングの社会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것에 실패하면 서로가 재판으로서밖에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소송사회 아니면 고민을 혼자서 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카운셀링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私はそのような社会が幸福な社会と思いません。 저는 그러한 사회가 결코 행복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人々が相互に協力し合い、共に幸福を追求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市民社会を築く必要があります。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以上のようなですね、課題に伴いまして、実は学校は大きく変わっています。 이러한 과제를 직면한 학교들은 사실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は第一に言えることは質と平等の同時追求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과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量の時代は終わり、質の時代に転換しました。 양의 시대는 끝나고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これはとても重要です。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下手な教育をいっぱいやるのはもう意味がないわけです。でレベルの低い教育をたくさんやるのは全く意味がないです。 레벨이 수준이 낮은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質の良い教育を丁寧に行っていく、こういう教育が求められています。 질이 높은 좋은 교육을 꼼꼼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例えば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ピサですね、国際学力テストのピサで、優秀な成績を収めている国が4つあります。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 학력 테스트인 피사에서 굉장히 높은 학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네 군데 있습니다. フィンランド、 핀란드, カナダ、 캐나다, オーストラリア、 호주, ニュージーランドです。 뉴질랜드입니다. これらの国の特徴は授業時間が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 나라의 공통점은요,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フィンランドは世界一少ないんです、授業時間が。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수업 시간이 적습니다. 最も質を追求した国が成功を収めています。 질을 추구한 사회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を頭に置いておいてください。質の時代です。 이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でさらに言いますと、教育の質を決めるのは教師です。 그리고 더욱 말씀드린다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教師の仕事が尊敬され、教師の待遇が改善され、教師の教育が充実している国は皆成功しています。 교사가 존경받고 교사의 대우가 개선되어 교사가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는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さて、韓国はどうでしょうか。 한국은 어떠세요? 次にですね、2番目にはカリキュラムが変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プログラムの型からプロジェクト型。これはですね、プログラム型というのは目標を細かく決めて階段を上るように教えていくやり方です。 두 번째로 교육 과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형에서 프로젝트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프로그램형이란 자세한 목표를 많이 설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교육입니다. プロジェクト型というのはテーマを決めてテーマを中心に多様な学びを組織していくやり方です。 그에 반해 프로젝트형은 테마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취하는 학습입니다. プログラム型は競争が容易です。すぐわかります。階段狭いですし、誰が上か誰が下か。評価も簡単です。誰が上か誰が下かですね。 프로그램형 학습에서는 경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밑인지 평가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プロジェクト型は学びの経験そのものが意味を持ちますから、多様な教育の価値がそこで実現されています。 프로젝트형 학습은 배움의 경험이 중시되므로 다양한 가치가 그곳에서 인정됩니다. 評価は難しいです。 평가는 어렵죠. どの子の学びも大切ですから。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각각의 배움이 중요하니까요.
しかし、世界全体は今、プログラム型からプロジェクト型へ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형에서 프로젝트형으로 확실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共同的な学びに移行しています。 또 한 가지는 협동적인 배움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伝統的な学校の授業というのは一斉授業でしたけども、実は個人の学習だったんです。一人一人が個人で学習する。それを一斉で行うと。こういうスタイルでした。 전통적인 수업은 일제씩 한꺼번에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학습이었습니다. 新しい学校は仲間と友達と共に学ぶということが中心です。 새로운 학교상에 있어서는 친구와 함께 배우는 것이 중심에 와야 합니다. 教師の役割も変わりました。 교사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教師は教える専門家教える専門家であるだけではなくて学びの専門家ですね。へと移行しています。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전문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学校は子どもたちが学ぶ場所であるだけではなくて、教師たちも共に学び合う場所へと変わっていっています。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배우는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つまり子どもたちも学び合い、教師たちも学び合う共同体、ラーニングコミュニティというのが21世紀の学校の理念であり哲学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학생이 서로 배우고 교사가 서로 배우는 러닝 커뮤니티가 21세기 학교의 이념과 철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簡単にですね、世界の学校の動きを見てみましょ 간단하게 세계의 학교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う。私はこれまで27カ国ですね、の学校、約500以上の学校を訪問してきました。外国の学校ですね。 저는 해외에 27개국의 500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해 왔는데요. 今からお見せするのはその何千枚かの写真の中からピックアップしたものですね。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몇천 장의 사진 중에서 픽업한 것입니다. 左上はカナダです。 왼쪽 위 사진은 캐나다입니다. カナダの中学校です。で、カナダの教育というのはとても学ぶ意味があります。おそらく授業の形態、学びの様式は僕は世界一進んでいると思います。 캐나다의 수업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수업 형태가 아닌가 もう 생각합니다. カナダで黒板使う教師はいません。 캐나다에서 칠판을 쓰는 교사는 없습니다. で、今申し上げたプロジェクト型共同的な学びということがもう15年ぐらい前からほとんど全体で取り組ま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형의 협동적인 학습이 15년 전부터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さらにピサでですね、成功したカナダ、それからフィン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というのはみんな特徴があります。それをちょっと説明しておきます。 그리고 피사에서 높은 학력을 보인 캐나다,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どの国も国土が広いですよね。 어느 나라도 국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人数が少ないですね、人口は。 인구는 적습니다. したがって一つの学校は小さいんです。 그러므로 한 학교의 규모가 작습니다. 例えばフィンランドの場合は小学校の平均が60人。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의 평균이 60명. 中学校の場合120人ぐらい。 중학교 120명. 高校は150人ぐらいです。 고등학교 150명이 평균입니다. それはオーストラリアもそうです。 호주도 그렇고요. それからもう一つ特徴があるのは、これあまり知られてないんですが、これらの国は実は芸術教育を中心に学校を作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 나라들은 예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でその結果ですね、世界トップレベルの学力水準になったんです。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でさらにこれらの国の特徴はテストがほとんどやってない。 그리고 이 나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험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フィンランドの子供たちはピサテストが初めてやったテストだという。 핀란드의 아이들은 피사 학력조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시험이라고 합니다. テストをたくさんやっている国は、一番よくやっている国はアメリカです。 시험을 많이 보는데도 성적이 나쁜 나라는 미국입니다. 多分その次が韓国。 그 다음이 한국이 아닐런지. 3番目が日本でしょう。 세 번째는 일본일 거고요. OK。次がですね、右上と左下、それから右下、これ全部アメリカです。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왼쪽 밑,
오른쪽 밑 부분은 모두 미국입니다. 右上はですね、ボストン。で、左下もボストン。右上は小学校1年生。左下は小学校4年生です。数学やってます。 보스턴의 1학년과 4학년의 산수 수업인데요. で、右下の教室は小学校1、2年生の教室ですね。の子供はいないんですが、教室の風景を撮りました。これが普通の今、学校風景だと思ってください。 오른쪽에 학생이 없는 사진은 교실 풍경을 찍었는데요. 이것이 이 최근의 세계적인 학교의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で、この写真だけでもですね、見ると面白いことが気づきます。上のカナダの中学生も、下の小学校4年生の数学のボストンの子供たちも、男女4人で小グループで学んでます。 왼쪽 위아래를 보시면요. 캐나다 중학생도 보스턴의 4학년도 남녀 혼합의 4명 그룹으로 배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それから右上はですね、小学校1年生なんですが、みんなで話し合うときに床にドーンと座って、これ円座を組むって日本で言いますけどね、そうして話し合ってます。で、作業するときは4人のグループの方にこちらのグループの机が見えますけども、そこで作業をします。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1학년 아이들인데요. 동그랗게 선생님 주변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4명 그룹으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それから右下を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んですが、学習の環境が充実しています。教材や資料や教具が豊かに準備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 오른쪽 밑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 환경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교재나 교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彩りも豊かですよね。 색채도 다양합니다. これはこれらの学校は皆貧しい地域ですから、決してお金があ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先生方が工夫して、明るい彩りの豊かな教室を作っています。 이 지역은 모두 가난한 지역인데요. 재정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시면서 これはですね、ヨーロッパです。 유럽입니다. 左上がフランス。 왼쪽 フランスの 윗부분 小学校ですね。 프랑스 초등학교이고요. で、フランスの小学校フランスの学校を見るのは非常に意味があることです。 프랑스 학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なぜかと申し上げると、フランスはですね、ヨーロッパで授業が一番古い学校なんですね。授業のスタイルが一番古いです。 왜냐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수업 형태가 오래된 だ 그런 からヨーロッパの 나라입니다. 国はこれよりももっと進んでいると見る上で、いつもフランスを見るのが面白いんですね。 그러니까 一番遅れたところがフランスにあると、こういうふうに見てます。伝統的なものですね。 프랑스에 가장 정통적인 수업이 있고 그 외의 유럽 지역은 다 그거보다는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で、これはパリの郊外の小学校なんですけども、数学やってますが、どこが古いかというと黒板使っているところです。 이것은 파리 교회에 있는 학교의 수학 수업인데 어디가 오래됐냐면 칠판이 있다는 점이죠. で、今は電子黒板とちょうどこれぐらいのテーブルですね。これを先生が持っていって、で、ここで書くと全部電子黒板に移るようになってますね。黒板使ってませんですね。それからこの小さいコンピューターはすぐ子供たちのノートを写せるようになってますね。ですから黒板を見ると子供との関係は切れてしまいますが、いつも子供たちをつなぎながら授業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요즘은 전자칠판을 가져가서 그것이 비추어져서 함께 본다든지 컴퓨터로 아이들의 노트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칠판을 보면 등을 보이니까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右上はドイツです。 오른쪽 윗부분 독일의 학교입니다. 小学校 2年生ですけども、総合学習を行っています。 초등학교 2학년인데 종합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もですね、こちら側、今カメラで撮ってる、僕が撮ってる側は4人グループのテーブルが準備されていて、みんなで学ぶときはここに円になって座り、自分の、それ以外はこの4人グループで共同で学んでいるという、こういうふうな教室になっています。 이 교실도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쪽은 4명 그룹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원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左下がフィンランドの小学校です。 왼쪽 밑은 핀란드의 초등학교입니다. で、フィンランドの場合は、先ほど言ったように小学校は60人ぐらいですので、複式学級が多いんです。 핀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명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식 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3、4年生が一緒に学んでます、これは。 이것은 3, 4학년이 함께 배우는 모습인데요. 左側が3年生で、同じテーブルの左側が3年生で、右側が、失礼。左側が4年生で、右側が3年生がいます。 사진의 왼쪽은 4학년, 오른쪽은 3학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同じ地図を作ってる、地図の学習なんですけども、その地図を作るの4年生は市の全体の地図を作っています。それから3年生は学校の校区の地図を作っています。 지도를 제작하는 수업인데요. 4학년은 시의 지도를 만들고 있고 3학년은 학교 구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で、右側はやはりフィンランドの中学校です。 오른쪽은 핀란드 중학교입니다. 社会科の授業です。 사회 수업인데요. で、これみんな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ように、やはりどの写真を見てもですね、一緒に学ぶときは円になって学び合う。で、普通の授業のときは4人グループで共同で学び合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お分かりになると思います。 어느 사진을 보아도 공통적인 것은 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거나 4명 그룹으로 협동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は誰が言い出したわけでもなくて、世界で今共通に起こっている大きな革命なんですね。 이것은 누가 재창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ですから私はこれを静かな革命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でもちろんこの静かな革命は全ての国で起こ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今でもですね、東南アジアとか、それから南アメリカ、それからアフリカ、つまり途上国はまだ伝統的な一斉事業をやっています。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 도상국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で、さらには同じアメリカでも、本当に貧しい地域に行くと、あれですね、まだ一斉事業が残っています。 미국에서도 빈곤 지역에 갈수록 전통적인 일제식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で、それらの国々ではですね、アフリカとかですね、あるいは南アメリカとか、東南アジアの貧しい国々、それからアメリカでも貧しい地域ですね。まあ日本も同じことが言え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ところではまだテストが支配的です。テストと競争が支配的なんですね。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미국의 또 빈곤 지역, 일본도 빈곤 지역에서는 테스트에 의한 경쟁이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これもヨーロッパです。 이것도 유럽인데요. 少しちょっと急ぎますが、左上がですね、フィンランドの高校です。 왼쪽 위 이 사진이 핀란드 고등학교입니다. で、右側はイタリアの幼稚園です。 오른쪽 윗부분은 이탈리아의 유치원입니다. まあこういうアートの教育が重視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左下が、ドイツは、これはスウェーデン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スウェーデンの先生たちが授業が終わった後に学び合いをやってる、そういうミーティングの様子です。 예술 교육이 충실하고요. 그다음에 밑쪽 부분은 선생님들이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업이 끝난 후에 협의회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右下ですね。右下はこれはスウェーデンの教師教育です。教育実習生が今英語の授業をやっています。 오른쪽 밑부분은 스웨덴인데요. 교생 실습생이 이 영어 수업을 하는 一 모습입니다. 番右側に男の先生がいます。これ大学の先生です。 가장 오른쪽에 계신 남자 선생님은 대학 左の方で3人の先生が座ってますが、これは学校の先生です。 대학교 선생님과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で、教育実習生と大学の先生と学校の先生がチームを組んで半年間一緒に授業を研究します。 교생 실습생과 대학 교수와 또 학교의 선생님이 팀을 짜서 반년간 수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ヨーロッパは大体今こうなっていると思ってください。教員免許を取った後2年か3年は大学院に籍を置いて、こういうチームで学んでいます。 유럽은 거의 이러한 형식인데요.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대학원에 재적하면서 이렇게 팀을 짜서 학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一人前になるまでにゆっくりと教師も成長しているわけです。 교사가 되기 전에 천천히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で、アジアも変わ 교사가 ってき 되어갑니다. ました。 아시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左上はインドネシアです。 왼쪽 위는 인도네시아인데요. インドネシアは今年から学びの教材が国家政策になりました。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배움의 공동체가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僕の本がみんな読まれてます、インドネシアでは。 제 책을 모두 읽고 있다고 합니다. 1年間に4000人スーパーバイザー、つまり学びの共同体を推進する学校を援助するスーパーバイザーを作るという計画で今、講習が始まっています。 4000人、1年間に4000人。 1년간 4,000명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슈퍼바이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ヶ月前にはシンガポールに私は2度講演に呼ばれました。 2개월 전에 저는 싱가포르에 2번 강연으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7割の校長が参加して学びの共同体を推進していたんです。びっくりしました。 싱가포르의 7割です、校長が。 싱가포르 전체 교장의 70%가 그곳에 와서 배움의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で、シンガポールは小さな国ですよね。もちろん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が、今日のアクションリサーチ研究会のこの韓国の参加者の3倍が僕の講演会に聞きに来ました。 싱가포르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이곳에 오신 분의 3배 정도의 분들이 와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ですからこの3年ぐらいでシンガポールの学校は全て変わりつつあります。 그러니까 최근 3년 싱가포르의 학교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教室の風景が一新したんですね。全て変わりました。右上は韓国です。これは EU 学校の。 오른쪽 윗부분 EU 학교. 左下は上海です。中国の上海。 왼쪽 밑은 중국 상하이의 교실입니다. 右下はですね、昨日まで行っていたハルピンで昨日撮った写真です。 오른쪽 밑부분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중국 하얼빈의 모습입니다. 中国国立交渉はですね、ほとんどの先生が僕の本を読んでくれています。그리고省全体のね、国立交渉。 중국 하얼빈이 있는 그 성에서는 교사의 대부분이 저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で、ハルピンはですね、びっくりしたんです、これ。全部、もう机も変えました。4人テーブルで。 하얼빈에서는 책상도 이렇게 4명 그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で、すべての教室に電子黒板が準備されました。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これで学びの共同体を進めることが今進んでおります。 이것으로 배움의 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学びの共同体についてはもうここでは繰り返しません。すべての子供たちが学び合い、すべての教師たちが学び合う、そういう学校です。 배움의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든 학생과 교사들, 시민들이 배우는 장소로서의 학교입니다. 私は毎週2校から3校学校を回ってきましたけども、30年前からの夢でした。一人残らず子供たちの学ぶ権利が保障され、その学びの質が高められ、一人残らず教師がその学校で成長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学校を作りたいと思いました。 저는 매주 2개에서 3개의 교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0년 전부터 꿈꿔왔습니다. 모든 한 명도 빠짐없는 학생과 교사들이 이 배우는 그러한 학교를요. 最初15年やった1000以上の学校は全部失敗しました。 처음 15년간 시도한 1000개의 교 정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全部失敗した。だから世界一僕は学校改革に失敗した男です。 그러니까 저는 세계에서 가장 학교 개혁에 실패한 남자입니다. 学校は頑固です。 학교는 굉장히 완고한 조직입니다. 教師は頑固です。 교사들의 고집도 세고요. 最近は子供も頑固です。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까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親はもっと頑固。 부모는 더하죠. 校長はもっと頑固です。 교장은 あ、 더하고. 校長先生ごめんなさい。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教育行政はもっと頑固でしょ。 그리고 교육 행정도 완고하고요. 簡単には変わらないですよ。 간단하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これは簡単には変わりません。そのことをまず知ることが大切です。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時間がかかります。 시간이 필요합니다. 手間暇かかります。だけど取り組む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할 가치가 있는 なぜですか。 작업입니다. 一人残らず子供の学びが保障され、一人残らず教師が成長できる学校。それこそが未来を作るからです。
왜냐면 왜 해야 되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배우는 학교 그리고 교사들이 성장하는 학교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学校はですね、3つの哲学で成り立っています。一つは教室を開くということです。これを公共の哲学と言っています。 이것은 세 가지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성의 철학입니다. たくさんの失敗を経験して学びました。一人でも教師が教室を開かない学校は変わることができません。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한 명이라도 교사가 교실 문을 열지 않는 학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どんなに優れた仕事をしていても、同僚に1年に一度も教室を開かない教師は、私は公立学校の教師として認めません。なぜなら、教室を私物化してますし、子供を私物化してますし、学校を私物化しています。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1년에 한 번도 동료에게 자기 교실을 열지 않는 교사는 저는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교실과 아이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물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勇気を持ってね、勇気を持って自分の教室を開き、同僚と連帯す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 저희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교실 문을 열고 동료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二つ目は民主主義の哲学です。 두 번째 민주주의 철학입니다. 学校では一人一人が主人公です。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주인공입니다. 例えば学校の改革が大きな声の人、意見の強い人で進められるの学校は民主主義とは言えません。 이 민주주의 철학은 학교 개혁에 있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이 통하는 그러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죠. 教室でいつも発言の多い子供だけが活躍するような教室は民主主義とは言えません。 교실에서 발표를 잘하는 아이만 활약하는 교실은 민주주의적인 교실이라 할 수 없겠죠. 大変ですけども、一人一人の先生の声が大切にされること。一人残らずです。教室では一人残らず子供たちの声が大切にされる。そういう学校を作りたいです。 힘든 일이지만 교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さらにですね、教えることと学ぶことは絶えずベストを尽くさなきゃいけないです。手を抜い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レベルを下げ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いつもジャンプしなきゃいけない。 언제나 점프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教師も子供もジャンプし合う学び合いを追求することが必要です。これが卓越性の哲学です。 교사와 학생이 점프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탁월성의 そのためには聞 철학입니다. き合う関係が必要ですね。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듣는 것이 서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はい、次行きましょう。で現在ですね、日本では2000校、小学校で2000校、中学校で1000校、高校では今、大体300から500校学びの共同体に取り組んでいます。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2,000개교, 중학교 1,000개교, 고등학교에서는 300에서 300개교 정도가 公立 도전을 学 하고 校の 있습니다. 1割超えました。 이것은 공립학교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全国に拠点となる学校が200できました。 전국의 거점 학교가 모델 스쿨ですね。 200학교 되었습니다. パイロットスクールと言っていますが、こうなるともう流れは止まりません。 이렇게 되면 이제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もう流れは止まりません。教師はですね、そのためは教師なんですが、教師の仕事というのは一方では職人であり、一方では専門家です。 교사의 일에 대해서인데요. 한편으로는 장인과도 같고 こ 한편으로는 の両方が 전문가와 大切なんで 같습니다. すね。 이 양쪽이 중요합니다. で、この職人の仕事はスキルやテクニックではありません。 이 장인으로서의 교사의 일은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スキルな訓練すればいいです。 스킬은 훈련하면은 습득될 수 있는데요. 技術ならば教えればいいです。 기술은 가르침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しかし職人の仕事というのはそんなことで成り立ちますか？ 그러나 장인이 하는 일은 그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長年かけて先輩の素晴らしい仕事を模倣し、自分のスタイルを作り上げる必要があるんです。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선배의 훌륭한 일을 보면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さらに教師の仕事は専門家です。知識や理論が必要です。
그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일은 전문가의 일입니다. 単なる職人ではないです。 지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この知識や理論は絶えず本から学び、人から学び、実践で確かめ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이 지적인 판단과 윤리는 책을 읽고 배우고 또 실천해서 그것을 확인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ポイントをいくつか申し上げます。一つはですね、教師の立ち位置というのが大切です。ポジショニングです。位置取り方。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어떤 위치를 잡고 서 있느냐,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もう教室に入って先生が立っている位置だけでその先生が優秀な先生かどうかはすぐ分かります。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서 있냐를 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교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そうでしょう。学び合いをできる教師はいつもどの子ともつながっています。 서로 배울 줄 아는 교사는 어느 아이와도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そのつながりをテキストとまたつなげてます。 그 内容とつなげてるんです。 그 아이와의 연결성을 또 학습 내용과 연결시킬 줄 압니다. この写真を見てください。 이 사진을 보면요. 左上は小学校3年生ですね。左は両方ともですね。左下が中学校。で、右下は小学校1年生です。 좌우의 사진은 초등학교 3학년 사진, 그리고 왼쪽 밑에는 중학교 사진, 오른쪽 밑은 초등학교 1학년 사진입니다. これを写真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と思うんですが、どの教師も絶妙なポジションを取りながら子供と関わ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でしょう。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어느 교사도 절묘한 포지션을 절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次を見てください。で、これは左上がですね、これどちらも浜野湖小学校ですね、学び協定の最初の若い先生なんです。これ2年目の先生なんですが、ポジショニングが素晴らしいと思いませんか？ 이것은 하마노고소학교의 사진인데 2년째 젊은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いつも子供たちをつなぐようにこう関わってます。 아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위치에 교사가 서 있습니다. 感動したのはこれ九州のね、この前行った学校なんですが、下の2枚です。 밑에 좌우의 この 사진은 教師は1年目の教師なんですよ。 초임 신임 교사인데요. 実によく聞いてます。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아주 잘 듣고 있었습니다. 良い教師は皆聞き上手です。 좋은 교사는 잘 듣는 교사입니다. つぶやきや小さな声も全部聞き取ります。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言葉にならない言葉も全部聞き取ります。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속의 말조차도 듣습니다. だから学び合いをつなげて組織できるんです。 그래서 배움을 조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で、これは別の教室ですね。岡山県ってとこあるんですが、そこで撮った写真です。小学校、これは2年生です。 오카야마라는 지방에서 찍은 초등학교 2학년 사진입니다. で、椅子に座って、ちょっと斜めにいますね、先生がね。これは4月、授業の学年の最初の時は中心だったんです。でも子供たち同士がもう聞き合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少しずらしてます。その方が子供たち同士がよく学び合えるんですね。で、これはこの子が発言してるんですけども、この子を聞いてますが、全部この先生の体はこちらの遠い子供にも全部つながっています。 처음에 선생님은 중앙에 서 있으시다가 아이들이 점점 서로 듣는 관계가 되면서 앉아서 약간 대각선으로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고 듣고 있는 아이와도 교사가 연결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教室に学び合いの場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ね。 교실에 배움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これができない先生はもう子供が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이것을 못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제각각이 됩니다. それからこれは、今日は写真ですので、言葉が伝えられないんですが、言葉はほとんどもうおしゃべりはゼロです。無駄な言葉は最小限の言葉で的確にゆっくり話しています。 이것은 사진이라서 다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선생님의 말은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고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これも5年生のこれは5年生ですね。ここも同じです。この先生も皆つながってます。
5학년 사진인데 이 선생님의 교실도 다 연결되어 先 있었습니다. 生がよく聞けるようになってるから子供たちもよく聞けるようになってます。 선생님이 잘 들으시니까 아이들도 서로 잘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もう時間がちょっと迫ってるんですが少し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授業の2つ目はポジショニングの次はですね、大切なのはデザインです。 시간이 없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업의 디자인입니다. デザイン。プランとデザインは違うんですね。 플랜과 디자인은 틀립니다. プランは目標に縛られています。予測と目標に縛られています。 플랜은 목표에 이렇게 잡혀 있죠. デザインに大切なのはビジョンです。 디자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さらにデザインは絶えず修正されてきます。 그리고 디자인은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僕は娘が5歳の時の積み木遊びでデザインが分かりました。 저는 딸이 5살 때 나무 쌓기 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디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そうだいいこと考えた。そうだいいこと考えたでどんどんストーリーが展開していきます。 아, 좋은 거 생각났다, 좋은 거 생각났다 하면서 계속 나무 쌓기가 바뀌어 갑니다. デザインというのは状況との対話なんです。 디자인이란 상황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ですから、優れた授業を行う教師は始まりを大切にします。 그러니까 우수한 교사는 수업의 제일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下手な教師はゴールに縛られています。 잘 못하는 선생님은 목표에만 신경을 씁니다. だから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목표에만 신경 쓰니까 다 엉망이 됩니다. わかります？ですから始まりを丁寧に、始まりを大切に、あとは子供と一緒に挑戦です。ね、 그러니까 시작을 중요하게 꼼꼼히 한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次ここの写真まで共同的な学びを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 다음으로 협동적인 배움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小学校1年生は共同的グループ学習は難しいです。ですから取り入れない方がいいです。 초등학교 1, 2학년은 협동적인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ペア学習がいいです。 페어 학습이 좋습니다. しかし3年生以上は高校まで含めて4人グループが協力です。 그러나 3학년 이상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4명 그룹 학습이 좋습니다. 4人グループの共同学習の意味は2つあります。 4명 그룹의 협동학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一つは共有です。 하나는 공유, 共有。みんなここまで理解しようねっていう。 다 같이 여기까지는 이해하자라는 것을 공유하는 普 것이죠. 通授業で先生が1時間説明しますよね。で、その説明する部分を全部前半で共有で作業でやらせるといいです。 선생님이 1시간 걸려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もう 중요합니다. 一つはジャンプです。 또 하나는 점프입니다. 一人ではできないことを高いレベルに挑戦するということです。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을 함께 협력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で、日本もそうですが、韓国もそうなんですが、先生、小学校、中学校、高校とも授業の課題が優しすぎます。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소중 고등학교 다 그런데요. 수업의 과제가 너무 쉽습니다. 優しいことをぐどぐどぐどぐどやってるんです。 쉬운 것을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でも先生の方がそうなるのは理由があります。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理解できない子がいるからです。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だけどここには2つ大きな間違いがあります。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理解できない子ほどぐどぐどした授業嫌いですから聞いてません。 못하는 아이일수록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싫어하니까 안 듣습니다. でしょ？ 그렇죠. それからもう一つは基礎的なことから発展的なことへと学べるのはできる子なんです。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에서 발전해서 응용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배웁니다. できない子は基礎的なことを何度やっても基礎的なことも分かりません。 잘 못하는 아이들은 기초를 몇 번이나 해도 기초를 모릅니다. ですからできない子が分かる時を見てみると分かるんですが、できない子が分かるのは発展的なジャンプを一生懸命やった時です。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을 잘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발전적인 문제 열심히 도전했을 때 기초를 알게 됩니다.
よく理解できなかった公式を使うでしょ。あ、そうだ、こういうことだったんだ。ですからできない子は発展から基礎へと学んでいきます。 몰랐던 공식을 어느 오모시로이 순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낮은 아이일수록 발전 문제에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ですから共有の学びとジャンプの学びの両方をグループでや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 그래서 공유의 문제와 점프의 문제를 양쪽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これは学び合ってる姿ですね。 그것은 협동적인 배움의 풍경이고요. 子供たちは上手ですよ、学び合い。ですから夢中になって学び合います、こういうふうに。 학생들은 정말 협동하는 것을 잘합니다. この夢中になって学ぶことが大切なんです。 몰입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それ 중요합니다. が成長させます。 몰입해서 배우는 것이 성장을 시킵니다. もう男の子も女の子も手が触れても平気。髪が触れても平気。もうそんな気にしてません。もう夢中だから。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뭐 손이나 머리가 이렇게 맞부딪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몰입하여 있기 때문이죠. 例えばこの左の写真ですね。この子たちが、この学校は高校なんですが、40% も皆辞めていったんです。4割以上が辞めていった。小学校、中学校、オール1ですよ。の子供たちです。 왼쪽 밑에 사진의 학교는 40% 아이들이 중퇴해 왔던 학교인데요. 日本でも一番最底辺の学校。 일본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学び共同体を入れるとこんな風に学び合うんです。 그러한 학교의 아이들이 배움의 공동체를 넣은 이후로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辞める子は今年ゼロになりました。3 중퇴 年目で。 3년째 접어든 올해 200人辞めたんですよ。ゼロ。 200명이 그만두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다고 ポイント 합니다. はね、ポイントは難しいことをやることなんです。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できないからといって優しい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みんな辞めてきました。 이 아이들은 잘 못하니까 쉬운 과제만 해왔었는데요. みんなで励まし合って、基礎的なことはみんなで助け合って学ぼうね。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ジャンプしてみようよって。それを繰り返したんです。 그러나 어려운 과제를 도입하면서 같이 기초를 이해해 가자라고 격려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3년간 계속했어요. これは高校の風景です。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このポイントはですね、教え合う関係ではなくて学び合う関係を作るということが大切です。 포인트는 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できた人を教えてあげて絶対に言ってはダメです。 자, 다 한 사람은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わからなかったらこう聞くんだよ。こういうふうに教えなきゃいけない。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で、なぜかと言いますとね、できない子、わからない子の特徴は自分でやろうとするんです。 왜냐하면 잘 모르는 못하는 아이일수록 혼자서 끙끙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でしょ？できない子、わからない子ほど自分一人で学ぼうとします。 모르는 아이일수록 자력으로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できない教師、わからない教師ほど自分一人で学ぼうとします。 네, 잘 못하는 교사일수록 혼자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子供も一緒。 학생도 똑같습니다. ですから、まず学び合うことを育てる必要があるんですね。 그러니까 먼저 서로 배울 줄 알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できない子、わからない子はね、一人でやろうとするから待つようになるんです。教えてくれると。 잘 모르는 아이들은 혼자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가르쳐 주기를 기다립니다. で、待ってるうちはいいんですが、中学校、高校になると恨むようになります。 기다리는 때는 아직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은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됩니다. 教えなかった先生を恨みます。 나한테 안 가르쳐 준 선생님을 미워하고 自分たちのことを気にかけなかった友達を恨むようになってきます。 나를 케어 안 해준 친구를 원망하게 됩니다. そうするともう救いがなくなるんです。 그렇게 하면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요. ですか、いいですか？ですから、できない子、わからない子には、自分で他者の援助を引き出す力を育ててください。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 못하는 아이에게는 다른 이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러한 힘을 가르쳐 주세요. そうなると、こういう風景なんです。 그렇게 되면 이러한 풍경이 이루어집니다. ねえ、ここどうするのってこう聞いてきます。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쉽게 물어보게 됩니다. 素敵でしょ？ 좋지 않아요? これは分かってる子はじっと待ってますよ。分かってる子は待ってるんです。
わからない教えてあげるってなってません。これがポイント。 이미 알고 있는 아이는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친구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ここは今お話ししましたジャンプのある高いレベルに挑戦しましょ 이것은 말씀드린 점프에 う。で 대한 そうなります 것이고 とね、こういう風景が見られます。これは4人グループです。右上の子供が男の子が左下の男の子がね行動するのと聞いたもんだから一緒に考え合ってます。 이 사진은 왼쪽 밑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풍경인데요. で見ていただきたいのはこの女の子なんです。 이 여자아이를 봐주세요. 黙って聞いてます。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一生懸命聞いてます。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僕は見てたんですが、もう目にしわが寄って目に力が入って本当にわからなくて困ってるんですこの子。 저는 보고 있었는데 눈에 주름이 갈 정도로 열심히 보고 それで 있었습니다. 一生懸命聞いてます。この直後です。数秒後です。 그 다음에 이러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素敵だと思いません？ 좋지 わ、わか 않아요? った。 알았다 하는 표정이죠. ね、そうすると素敵なのはこの男の子です。 훌륭한 것은 이 남학생인데 斜めの前に子に教えてたのにパッと分かって気配を感じて一緒に喜び合ってるんです。 대각선에 있는 남자아이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여자아이 존재를 느끼면서 같이 기뻐하고 いいですか？ 있습니다. 我々は学ぶことは決して楽しいことだけではないです。 배우는 辛いこと 것은 苦しいことはいっぱいあります。分からないことを言うのは恥ずかしいです。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괴롭고 어렵고 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でもこの喜びが支えるんです。 그러나 알았을 때의 기쁨이 これが 지탱해줍니다. 学ぶことに幸福をもたらします。 이것이 배움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教師たちも同じです。 교사도 같습니다. 中学校高校の場合は教科単位で授業を研究しているだけでは変わりません。僕はそれで十何年失敗しました。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 단위로 수업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십수년 이것으로 실패해왔습니다. 学年単位で生徒の学びを中心に研究すべきです。 학년 단위로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小学校の場合1年に3人か4人の先生が授業を公開するような形では何年やっても変わりません。 수학교, 小学校3、4人で先生が授業研究やっても公開しても大丈夫。 초등학교에서 3-4명 선생님이 수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どの教室の壁も開かれて、どの先生も授業を公開して一緒に学び合う必要があります。そうなると小学校は変わります。 모든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벽을 허물 때 학교가 바뀝니다. で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は授業の研究会を50回から100回やらなきゃいけないですよね。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구회를 50회에서 100회 정도, 100번 정도 해야 합니다. それをいかに楽しく自分たちにとって意味のあるもの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을 어떻게 즐겁게 자기들에게 의미 있게 진행을 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日本では研究校になるとこんな冊子を作るんですね。 일본에서는 연구 지정학교가 되면 이만한 자료집을 만드는데요. 誰も読みません。 아무도 안 읽습니다. 誰も読まないです。 아무도 こ 안 んなバカなことやってるから教師は自分で潰れていくんです。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교사는 성장을 못합니다. そうでしょ？研究の成果は何ですか？これですか？誰も読まない冊子ですか？ 연구 성과는 아무도 읽지 않는 이 보고서에 있을까요? 授業の教師の研究の成果はたった一つです。 수업의 성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子供の学びの事実ですよ。 학생의 배움의 사실입니다. 子供の学んでいる姿です。 학생이 배우는 모습이 성과입니다. そういう無駄な研究はやめましょ 쓸데없는 연구를 그만둡시다. う。意味のある研究だけをしましょう。 의미 있는 연구만을 합시다. でそのためには教師同士も助言するのではなくて事実から学んだことを交流すべきです。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가 서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今日のあの授業はあそこはああすべきでしたねってこれは絶対言っちゃダメです。 오늘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なぜなら正しい教え方は100通り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의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その先生の考え方であって、事業者の考え方では違います。 그거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지 수업자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でも、学びの事実は一つです。 그러나 배움의 사실은 하나입니다. これを皆で協議して、どこで子供が学んだのか、どこでつまずいたのか、どこに可能性があったのかを丁寧に共有し合うことが必要です。 이것을 사실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면서 어디 가능성이 있었나, 어디에서 아이들이 주저했나를 연구해 갑니다. そうすると、嘘ではございませんが、日本の学校では、学びの共同体を取り組んでいる学校は、先生たちの勤務時間が一番短いんです。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의 학교는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残業してません。 잔업을 하지 않습니다. やってない学校がいっぱい遅くまで、夜10時頃まで働いてるんです。 배움의 공동체 안 하는 학교가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なぜだと思います？ 왜일까요? いらない仕事ばっかりやってるからです。 쓸데없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子供が潰れるから警察に行ったり家庭訪問したり、地域をパイロットで回ったりもうバカな仕事ばっかりやってるんです。 학생들이 어려워지니까 경찰서에 가거나 가정 방문 가거나 수업 외적인 일만 하고 있습니다. で教師も子供も疲れ切って校長も疲れ切ってるわけです。 그래서 교사도 학생도 교장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いいですか？私たちは学びの共同体は、私はね、子供と教師と校長と親とが幸福になるためにやってる。 배움의 공동체는 학생과 교장과 교사와 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教育の目的は幸福の追求です。 교육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입니다. みんなで幸せになりましょう。 함께 행복해집시다. そのポイントは、教師の仕事ってジャグリングなんですね。 포인트는 わか 교사의 ります？ジャグ 일은 リングって。 저글링, 二つ、三つも球を回してる。 공을 동시에 많이 돌리는 일과 같은데요. 教室はジャグリングでしょ？あの子に対応 교실에서, してる向こうもいる。向こうの子は大変。こちらも大変。ジャグリングです。 교실에서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職員室もジ 동시다발적. ャグリング。 교무실도 그렇죠. あれもやって、これもやって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今の学校改革の大きな問題は、もう教師は必死で回してるのに、外からこれもやれ、あれもやれって投げ込んでくる。지금 학교 개혁의 문제는 열심히 교사들이 공을 돌리고 있는데 밖에서 공을 또 돌리라고 막 던지는 것에 있습니다. だから全部球を落としてるんです。 그래서 だから学校が潰れるんです。 그래서 だから子供たちが潰れるんです。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이 엉망이 됩니다. いいですか？改革に必要なビジョンです。 개혁에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それと希望です。 그리고 희망입니다. 大切な球だけを回しましょ 중요한 공만 돌립시다. う。どうもありがとう。 감사합니다. あとはこれ、写真を置いてください。はい。教師 나머지는 の学び合ってる姿ですね。はい。 네, 사진을 봐주시고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